안녕하세요. 최강입시의 김소장. 네, 안녕하십니까. 한원장입니다. 오늘 좀 말씀드릴 내용은 저번부터 이제 입결을 쭉 한번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는데, 오늘은 이제 그 밑에 있는, 일단은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은 이제 전형별로 한번 정리를 해봤을 때, 요쪽부터는 이제 교과 추천하고, 이제 종합 전형으로 이제 좀 구별을 했고요. 인문계열하고 자연계열. 보고 계시는 추천 전형은 70% 컷을 이제 기준으로 했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대학 어디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전부 다 보실 수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대학들을 보실 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들하고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 일단 수능 최저가 존재하는 학교는 이제 중앙대학교, 경희대, 이제 시립대, 홍익대, 숙명여대 해서 5개의 대학교는 수능 최저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건국대하고 이제 동국대학교가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학교들에 대해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지만, 어떻게 보면은 1등 후반대에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건국대나 동국대를 대부분 한 장을 쓰게 되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제 수능 최저라고 하는 부담이 분명히 존재하는 라인이고, 이 라인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3합부터 2합까지 굉장히 그 최저에 대한 난이도가 좀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봤던 이른바 이제 서강대, 성균관대 라인은 그래도 이제 3합 7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공통점이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좀 그게 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맞출 수 있는 수능 최저에 맞춰서 상위권 학교들에 대한 타겟팅이 다 틀려요. 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입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쭉 살펴보시면 이제 전체적인 지금 이제 입시 결과 컷은 70% 컷인데 약간 계단식의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학교의 네임밸류가 거의 그 입시 결과 컷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특이한 건 뭐냐면 건국대하고 동국대가 수능 최저가 없는데 불구하고 입시 결과 컷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2점대네요, 둘 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100%의 수능 최저가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거의 서울대 다음으로 입결이 높았잖아요. 네. 물론 올해부터는 거의 도시전설 같은 입결이겠지만, 그런데 이 건국대, 동국대를 좀 보시면 입시 결과 컷으로는 교과인데 수능 최저도 없는데 생각보다 높지 않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서류 평가라고 하는 요소가 반영되다 보니 그 부분에서 아마도 어느 정도 좀 갈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생각보다 저 서류 평가라고 불리는, 정성 평가라 불리는 요소의 그 영향력이 꽤 있는 게 아닌가. 그게 아니라면은 개인적으로는 거의 1등급 후반대 정도의 입결이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진 않다. 거기에 동국대학교는 과목 반영 기준이 10과목이에요. 그렇죠.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10과목 기준하면 되게 높습니다. 1.6. 네. 근데 또 요걸로만 보면은 기준은 잡기가 좀 애매해서 학교 입시 결과를 보시면 나와 있지만 전교과 평균도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 교과를 기준하면 2등급 초반대 되는 친구들 중에 10과목이 매우 우수한 친구들이 지원하는 학교,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실제로는 전교과 기준에서 1등급 안에 들어가는 학생들한테는 건국대, 동국대를 작년까지는 아주 메리트 있다라고 보기가 좀 애매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겠죠. 다만 올해는 얘기가 틀릴 수 있다. 왜냐면 위에 있는 대학 중에서 도망갈 대학이 없어. 그러니까 1등급 초중반에 6번 카드라고 하는 한양대가 없어졌어요. 맞아요. 그죠? 네. 그 1등급 초중반이 6번을 어디를 써야 되냐에 대한 문제가 생기죠. 아, 그래서 마지노선을 건동으로 내려갔다. 내려갈 수도 있다. 당연히 안 내려가겠지만 애들의 심리적으로 안 내려가겠죠? 근데 쭉 보면 다 최저가 걸려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중앙대도 3합 7이고요. 시립대도 3합 7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몰릴 수 있는 건 두 개밖에 없어요. 경희대 거의 올바. 그러네. 왜냐? 이하 모니까. 요걸로 그냥 한번 갈까? 근데 그것도 불안한 친구들은
그렇지. 건대나 동대로 도망와야지. 최소한 육봉 카드를 이만큼 낮춰 써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근데 1등급 초중반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1등급 후반대에 있는 애들은 이제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지. 와, 과연 안 쓸까 애들이? 아, 그- 물론 조합도 있긴 하지만 진짜 단순 교과만 봤을 때 애들이 수능 최저 못 맞히면은 다 떨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1등급 때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안전이라고 하는 게 없는 거야. 안전이라는 게 내가 무조건 딱 던지면 무조건 붙어.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와야 돼. 그러네. 못 내려가지. 솔직히 얘기하면 내려갈 수가 없어. 1등급 때인데 지금 내가 공부대 동국대 써야 된다고 뭐 예를 들면 수의대를 쓰거나 약대를 쓰는 아니 것도 뭐 그거는 아닌데 배우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 올해 딜레마예요. 하지만 제 예상으로는 안 쓸 겁니다. 아, 그래. 여기까지 안 쓴다 보는 게 맞아요. 1등급 애들은 진짜 좀 그런 게 종합은 몰라. 응, 교과는 수능 최저 때문에 몰라. 그렇지. 그럼 진짜 안전한 거는 건동이 가장 안전. 그런데 얘네도 안전하다 볼 수가 없어. 서류가 아무도 30% 반영되잖아. 서울과.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1등 중반 이내에서 공대 동대 쓰면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렇죠. 맞겠는데 아무튼 이제 100%라고 하는 보장이 있는 학교 라인이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야. 1.5 이내에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서강대가 중요한 학교인 거예요. 세계 각 3등급이니까 가장 확률상 최저는 맞추고 여기는 교과 거의 100이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무조건 서강대 겟을 하러 갈 수밖에 없어요. 뭐 인원이 몇 명이고 뭐 학교의 사이즈가 어떻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얘네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자존심인 거야. 내려가면은 이거는 난리 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1.5 미만에 있는 애들 입장에선 기존에는 서강대 찬스가 있었었는데 이렇게 되면 서강대 입결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커진다. 그러면 당연히 1.6, 1.7, 1.8, 1.9에 가까운 애들들은 그 다음으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인 거예요. 경희대를 노릴 거냐, 이합에서. 아니면 하나 더 낮추자 해서 건국대나 동국대를 노릴 거냐를 이제 진짜 우울한 거죠. 1.7에서 1.9가 고민해야 돼요. 제가 보는 기준이. 물론 제 개인적 생각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럴 상황이 되게 크고 제가 만약에 올해 상담을 해주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한 장이라도 확보를 해놓고 뭐 종합을 어떻게든 뭐 이렇게 쓸 것이다. 그렇죠. 이런 패턴의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되게 크기 때문에 입시 결과를 한번 쭉 나열해서 보실 필요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신 게 인문계열이에요. 근데 인문계열 기준에서 2.0도 어마어마한 솔직히 성적이 있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학교에 가시면 지금 학교에서 애들을 쭉 줄을 세워보면은 1등급 때의 극초반에 자연계, 그 다음 초반에 인문계 자연계, 그 다음에 중간에 대다수 자연계, 중후반에 인문계, 그리고 2등급 초반에 인문계 자연계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단 말이에요. 애들이 자연계는 골고루 쭉 퍼져 있고 그 사이사이에 인문계 애들이 하나씩 톡톡톡톡 들어가 있는데 이 정도면은 인문계 기준했을 때도 학교별로 기준하면 제 생각에 맞으면 거의 10등, 15등 안에 들어가는 정도의 레벨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집단들인 거야. 200명, 250명, 300명 기준했을 때. 그런데 그 친구들 입장에서도 2.0인데 건국대, 동국대 겟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표가 붙을 상황이 되는 거죠. 왜? 일단 최저를 맞춰야 되거든. 그러니까. 최저를 안 맞추고 건국대, 동국대는 정말 여기에는 이제 물음표밖에 안 붙는 거죠. 누가 붙는 거야? 이 게임을 하는 거고. 그나마 동국대는 조금 심플하죠. 아, 10과목만 1등급 안에 들어가면 뭐 어쩌지 해볼만 하겠구나. 이 게임을 하는 건데 솔직히 인문계에서 10과목 1등급 찍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탕 전부 1등급 찍어야 되고 그렇죠. 최소한 국어 영어 1등급 찍어야 돼요. 수학은 버린다 치더라도. 근데 그것도 쉽지 않죠. 자연계 애들이 바보는 아니니까. 그러면 자연계를 한번 보세요. 자연계도 한번 쭉 해서 보시면 거의 비슷하죠? 서강대가 1.5대 그리고 성균관대부터 해서 1.7 라인에 퍼져 있고 자 시립대 건국대가 1.8 라인 동국대가 10과목 기준은 1.64지만 평균으로 하면 2.1
홍익대가 1.96, 숙명대 2.02. 자, 보시면 인문계 지금 70% 입결 컷을 한번 보시고요. 자연계 입결 70% 컷을 보시면 자연계 입결 컷이 전반적으로 높습니다. 네. 한 0.1에서 0.2등급 정도.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거랑 똑같죠. 자연계 애들이 얼마나 상위권에 많이 포진되어 있고 얘네들이 얼마나 줄 서 있는지를 나열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연계에서는 2.0이면 여기를 못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인문계는 그냥 2.0, 2.1이면 어떻게든 갈 수 있는데 자연계 2.0이면 뭐 100% 하면 갈 수 있다 하지만 평균치로는 이게 2.0인데 내가 건국대, 동국대 못 쓴다고? 내가 홍익대, 숙명여대 안 돼? 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올해 의대 또 정원이 조금 늘어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요것들이 어떻게 이제 바뀔지 몰라요. 하지만 현재 흐름이나 추세를 보면은 결국엔 서강대 입결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성균관대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면 당연히 중앙대, 경인대, 시립대 입결도 올라갈 가능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건국대, 동국대가 수능 체조도 안 보는데 요 1등급 후반대에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인문계보다 더 심각하게 건국대, 동국대를 고민해야 되겠죠. 무조건 받쳐 써야 되느냐. 홍익대는 부담스럽잖아. 3합 8이니까. 3합 8. 이거 맞출 거면 차라리 중앙대 3합 7, 시립대 3합 7에 더 달라붙겠지. 여학생들한테는 이제 숙명여대라고 하는 옵션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호불호가 갈리잖아요. 모든 여학생들이 다 쓰는 것도 아니야. 그렇죠. 죽어도 여대 싫다고 하는 애들도 많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진짜 원서 접수할 때 정말 결정이 되는 거지 그 전날까지도 확정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다. 하지만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일단 지금 올해 교과 추천을 준비하고 있는 2등급 급초 제가 볼 때는 2.1 이내에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딱 하나죠. 최저를 어디까지 내가 맞출 수 있느냐. 이제 기말고사 끝났어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영상 찍는 시점을 해서 아마 대다수가 다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고3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고민을 하죠. 남아있는 기간 동안 이제 종합전형 서류 준비에 올인하느냐. 그죠? 그렇죠. 여름방학 들어가기 전에 요 2주. 네. 이 2주는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어요. 이거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할 거냐 아니면은 수능에 올인할 거냐. 진짜 이 두 가지 중 하나거든. 근데 열의 7, 8이 수능을 안 합니다. 안 하죠. 왜냐? 수능은 방학부터 하는 거.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능 공부 안 하고 서류 준비한다고 난리를 치다가 서류도 애매해지고 수능은 늦게 시작했으니까 수능도 애매해지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상황 판단들을 굉장히 잘들 하셔야 돼요. 입결 기준에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이제 요 라인에서 제가 보는 변수라고 하면 인문, 자연 둘 다 똑같이 경희대예요. 왜냐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보시고 있는 단순 이하보라고 하는 이 합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하지만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바뀝니다. 올해 탐구가 2과목 평균으로 바뀌어요. 원래 한 과목이었는데 그러니까 탐구 2과목 평균의 이하 보면은 대다수 학생들이 어떻게 준비하는지 다들 알잖아요. 네. 0 플러스 3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문계는 거의 0 플러스 3이 정답이고 자연계도 웬만하면 0 플러스 3입니다. 예, 수학 플러스 탐이라고 생각하는 학부모님들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학 플러스 탐구는 정말 수학이 어마어마한 애들인 거예요. 대다수 인문 자연의 수능 최저의 공식은 절대적입니다. 0 플러스 탐구 하나. 이게 기본. 여기서 내가 국어나 수학이 한 과목이 한 3등급 이내 나온다. 이러면 3합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탐구 2과목 평균으로 바꿔버리면 경희대를 준비할 때 3과목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부담이 돼? 위에 있는 학교를 생각해서 준비를 하려면 4과목을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중앙대하고 경희대를 쓰고 싶어. 최저. 중앙대는 3합 7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내가 국수 영탐이면 국어 수학 중에 하나, 영어 탐구 하나 준비해서 탐합 7을 맞추러 간단 말이야. 작년까지는 경희대는 여기서 내가 국어 수학 중에 못 봐도 내가 영어 탐구만 잡으면 이하보 맞춰 간다. 그렇죠. 근데 올해는 안 돼. 왜? 여기야말로 최고의 조합을 세팅하려면 어떻게 조합해야 돼? 국수형 조합해야 돼.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
심지어 홍익대까지 준비가 다 되는 거예요. 일단은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거 정시 준비도 돼요. 근데 이게 올해 경희대의 제가 볼 때 수능 최저 충족률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거예요. 생각보다 크다. 이게. 왜냐하면 탐구 하나로 해서 중앙대 준비하던 애들 입장에서는 경희대를 노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야. 얘기가 틀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시고 있는 경희대 입시 결과 컷도 의외로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이게 왜 떨어지냐? 중앙대 시립대 쓰는 애들하고 집단이 틀릴 수 있다. 그러면 경희대를 쓰는 애들은 이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쓰는 거냐면 경희대가 거의 1, 2, 3번 카드야. 그 가능성이 경희대를 4번, 5번, 6번으로 생각하고 쓰는 애들이 훨씬 많아. 왜 경희대만 타겟팅하면 돼? 영탐구 두 과목이잖아. 그러면은 경희대 쓰는 애들은 대신 뭐가 가능해? 이합은 다 가능하거든. 그치. 그러면 실제로 경희대로 접근하는 애들은 이런 애들이 제일 많을 수 있어요. 국민대, 숭실대. 얘네들이 상향이라 생각하고 써버리는 거지. 어차피 나 이합 라인 맞추러 가거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러네. 그게 아니면 바로 옆에 있는 오늘은 소개해주지 않은 외대밖에 없어요. 외대 애들만이 그나마 경희대 이제 접근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네 과목을 다 하지 않으면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 라인을 공통으로 쓰기 어려워요. 그게 아니면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무조건 국수형으로만 3합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탐구를 아예 버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상당히 학생들 입장에서 힘들죠. 탐구를 버린다라는 게. 선택하기가 어려워. 그렇죠.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경희대가 완전 변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올해는 중앙대 쓰는 애들은 시립대 쪽으로 더 몰릴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만약에 중앙대 시립대를 쓴다고 하면은 저라면 공대 동대 쓰지 말라 하겠죠. 차라리 홍익대 써라 하겠죠. 어차피 교량이 다 3합이니까 차라리 3합 라인 맞춰서 가야 된다. 왜? 홍익대가 지금 딱 보시잖아요. 홍익대가 이 라인에서 시립대하고 홍익대 두 학교만 유일하게 교과 100이에요. 뭐 숙대 일단 제외해놓고 얘기하면. 그런데 그나마 시립대는 교과 100이지만 진로도 전교과를 다 받는 올해 원래 세 과목만 반영하던 거 성취도를 그럼 그거 조금 안 되는 애들도 난리 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치면 단순 교과로 해서 딱 합격할 수 있는 학교는 홍익대밖에 없는 거야. 다만 최저가 3학이라고 하는 그렇죠. 저 라인에서 아주 최저. 그러니까 이게 올해 추천 전형도 변수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1등급 대 애들도 고민이 많고 2등급 대 애들 입장에서는 최저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로 솔직히 저는 2등급 때는 합격 불합격이 대부분 결정될 거라고 봐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뭐 이게 뭐 내신이 좀 모자르다 뭐 남는다 이게 아니라 어차피 충족률하고 충원율이라고 하는 게 돌고 돌고 돈다고 판단했을 때 결국에는 내가 수능 최저를 맞춰놓고 예비 순번 타고 앉아있냐 못 앉아있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 그리고 2등급 초반대에 있는 학생 여러분들한테는 저는 진짜 판단을 잘 해본다고 하면은 이럴 때 경희대를 노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예 이럴 때 경희대를 노려야 돼. 탐구를 해서 진짜 이합 조합 라인으로만 설정을 한다. 저라면. 그리고 3합 라인을 설정하고 계신 분들은 둘 중 하나입니다. 국수형으로 그냥 3합 라인 하면은 솔직히 여기서는 최강이에요. 아마 경희대 무조건 다 안착한다고 보셔도 돼요. 그 조합이 되겠죠. 그러니까 경희대가 아마 선호도가 높은 학과들하고 선호도가 좀 낮은 학과의 편차값이 많이 날 수도 있어요. 진짜 이렇게 돼버리면 뭐 상황에 따라. 대신 탐구를 조합해서 쓴다라고 하면은 일단 경희대는 무조건 배제하시는 게 맞다. 지금부터 네 과목을 다 하는 거는 시간상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올해 추천 전형에서 수능 체제로 준비하실 때 이미 다들 대부분 고려는 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혹시 몰라서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계신다. 다 선택을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학교 라인에 맞춰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 탐구의 기준에 맞춰서 내가 어떤 학교를 좀 집중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요 라인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최저를 내가 어떻게 선택하냐로 학교 라인들이 설정이 된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종합전형 한번 얘기를 해보면 제가 이제 위에 있는 대학들은 그냥
50% 컷을 기준으로 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50%, 70% 컷을 다 가져왔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요 중앙대라고 불리는 학교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 일반고 학생들 기준 했을 때 경쟁자 집단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 불리는 특목 학생들의 이 비중이 낮아지는 학교 라인들이에요. 그쵸. 그래서 실제로 지금부터 보시는 학교들은 대부분 지원하는 학생들이 일반고, 아니 뭐 자공고, 아니면 자사고. 물론 여기 이제 특목도 있지만 특목 학생들의 그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게 일반고 지원하는 학업 역량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진로 역량에서야 그 특목 친구들이 앞서고 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모든 총점을 부합했을 때 과연 특목에 5등급, 6등급대에 있는 애들들이 일반고 2등급 초중반에 있는 애들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이제 확신이 없는 시기가 왔어요. 저는 그 가장 크게 보는 게 인문계열이거든요. 인문계열은 더더욱 그런 것들이 이제 더 두드러지는 시점이 아닌가 해서 그래도 지금 70% 컷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요요 대학들은 그래도 특목이 많이 들어오는구나. 조선학부는 특목이 들어온다라는 건 경쟁자 집단이 늘어난다라는 거니까 그런 거를 한번 오늘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비교를 한번 해보자. 일단 요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대학이 어디냐면 당연히 중앙대. 중앙대 가장 중요한 대학입니다. 중앙대는 종합전형 기준했을 때 일반고 기준했을 때 1등급 후반부터 시작을 해서 2등급 중반까지 어떻게 보면 중앙대가 가장 메인 대학이에요. 1등급 후반에게는 물러설 수 없는 그렇죠. 배수의 진을 쳐야 되는 공간인 거고 2등급 중반에게는 여기는 무조건 올라갔으면 좋겠다. 꿈과 희망에 여기는 여기만 가면 내 인생 바뀌어.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딱 그 정점에 있는 학교가 중앙대. 그러니까 이 정도의 좀 의미 부여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중앙대가 올해 전형을 바꿨어요. 원래부터 탐구랑 융합이라고 하는 전형이 있는데 탐구형이 원래는 면접이 30% 반영되는 전형인데 이걸 서류 100으로 바꾸고 융합을 원래 서류 100%인 전형이었는데 이거를 면접형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바꿨어. 스와치. 에. 전형명만 보면 헷갈려. 그래서 이거 입시교회가 보실 때 저는 중앙대는 이름으로 보지 마시고 전형으로 보세요. 올해 면접형은 작년 면접형 입결을 보시고. 그러니까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면 올해 융합형의 입결이 작년 탐구형인 거고 올해 탐구형의 입결이 작년 융합형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서류형은 서류형의 입결을 보고 면접형은 면접형의 입결을 보자. 그래서 제가 오늘 그렇게 준비해 왔거든요. 그래서 우선 중앙대 탐구형. 요게 이제 면접형입니다. 면접형이고 올해는 이름이 바뀐다 보시면 되죠. 융합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활용하는데 70%컷 기준하면 3.2. 그리고 50%를 기준으로 해도 2.93이에요. 그러니까 50%나 70%를 기준했을 때 물론 면접에 30% 반영된다 하지만 2등급 후반, 3등급 초반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아무래도 여기까지가 이제 외국 그리고 이제 자사고 학생들이 좀 주력이다 보시면 좋겠죠. 일반고는 무조건 이 위에 있는 입결 라인에 이제 설정된 가능성이 크니까 제 생각에 맞으면 뭐 한 2등급 초반 정도 떼서 그래도 이제 면접형까지 도전하는 케이스들이 있긴 합니다. 반면 이제 중앙대 이제 서류형이라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서류형은 면접형에 비하면 좀 높아요. 50%컷 기준하면 이제 7.4. 70% 기준은 2.87이죠. 그러면 이 서류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외고 학생들이 들어왔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반고 학생들하고 자사고 학생들이 광사고라고 하죠. 광사고 학생들과 또 하나 제가 보는 집단이 누구냐면 과거에 비평준화 시절에 그 학교 고교들 지금 일반고도 전환을 했는데 이 학교들이 일반고로 전환을 해도 저희가 알잖아요. 명문고라고 하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일단 선호도가 높아요. 그렇죠. 학업 역량이 높은 애들이 많이 가잖아요. 네. 실제로는 평준화가 되었다고 하지만 그 지역 기준에서도 학업 역량이 월등히 우수한 학교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과거의 비평준화 때 명문고들이거든요.
이 학교들은 이미 시스템을 다 구축하고 있어요. 평균화가 돼도. 학교 내에서. 그래서 이런 학교들이 되게 2등급 중반대 정도 되면은 중앙대가 써버립니다. 왜?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굉장히 경쟁자들이라 보셔야 돼요. 저희 평범한 저희 일반고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고 기준에 했을 때는 그래도 2.2, 2.3이 넘어가면 솔직히 쉽지 않다 생각은 하는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 탐구형은 조금 더 특목 친구들이 더 많이 들어왔을 거로 보여지고 아무래도 융합형은 광사고 혹은 일반고 중에서 학업 역량이 좀 우수한 집단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학교 학생들이 좀 많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래도 많이 몰린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중앙대를 대체할 수 있는 학교라고 불릴 수 있는 게 경희대와 시립대 라인이죠. 우선 경희대는 뭐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 르네상스 전형이. 근데 50% 컷하고 70% 컷의 차이가 좀 있죠. 2.78, 3.12. 그러니까 여기도 어떻게 보면 외고, 자사고가 들어오지만 일반고도 혼재 있는 전형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시립대 같은 경우가 면접형하고 이제 서류형이 있어요. 다만 서류형이 요 세 개의 모집 단위만을 딱 모집을 하다 보니까 뭐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 좀 애매하지만 둘 다 보시면 되게 2등급 때 아무튼 중후반에서 50%가 결정이 되고 3등급 초중반에서 되게 70% 컷이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2등급 중반 이내의 일반고 학생들이 포진되어 있고 2등급 중반대의 자사고 아니면 아까 얘기한 학업 역량이 매우 뛰어난 일반고가 있을 것이고 3등급이 넘어가면 특목 애들 중심에서 퍼져 있겠죠. 그러니까 라인업 자체가 그렇게 퍼져 있다. 그런데 시립대가 올해는 또 면접의 비중을 높여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또 얼마만큼 또 변수값이 되진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있는 건국대, 동국대, 이제 숙명여대, 홍익대라고 하는 라인.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는 일단 면접형이에요. 그래서 뭐 큰 차이라고 숙명여대가 면접이 10% 정도 더 반영률이 높다라는 정도인데 입결을 보시면 대략적으로 보셔도 그 학교의 선호도가 좀 보여요.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 그런데 이 중에서 제가 유난히 이제 좀 많이 관심을 갖는 학교가 동국대예요. 왜냐면 동국대의 50% 컷과 70% 컷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봤어요. 동국대학교의 여태까지의 입시 결과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고려해봤을 때 외고에서 추적을 해봤을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몇 등급 때까지 동국대를 전년도 종합전형에 들어갔다. 대다수의 고등학교 애들이 우리 학교는 요 학교가 좀 강해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학교는 건대 애들이 많이 가. 그러니까 너 정도 일단 성적 되면 함장 쓰자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국대가 약간 외고 애들 입장에서 그런 학교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외고 기준에서는 야 동대 쓰자. 4등급 때도 붙어. 근데 이런 느낌. 그렇게 얘기 들어서 그런지 제 주변에 외국 학생들이 동국대 진짜 많이 갔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추적을 해본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일반고에서 4등급 때 동국대 물론 쓸 수 있지만 아이, 그쵸. 합격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자사고를 기준했을 때 4등급 때에서 만약에 동국대를 많이 붙었다라고 한다면은 건국대도 저는 일정 이상 등급대가 떨어져서 보이는 게 그쵸. 맞다고 보거든요. 네. 포진이. 그런데 그렇지 않아. 오히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333이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 정도 라인이잖아요.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특목 기준에서 1, 2등급대가 거의 스카이를 거의 무조건 쓰면은 2등급에서 3등급 초반대에 있는 학생들이 성서환을 쓰는 것 같다. 그러면 3등급대에서부터 4등급 라인이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를 쓰는데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에서 제가 볼 때 4등급은 컷하는 것 같다. 이건 아니다. 니네 장난 까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3등급에서 결국 정리가 되면 솔직히 4등급대에 있는 외고 학생들이 진짜 되게 애매하거든요. 위를 쓰는데 거의 안 돼, 잘. 왜냐면 일반고 1등급대 애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외고 4등급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면
그러면 4등급이 결국에는 선택하는 게 건동에선 가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를 원래는 논술을 엄청 씁니다, 애들이. 논술 전형 준비를 외고 애들이 되게 생각보다 많이 해요. 그러면 당연히 논술 한 장 쓰는데 종합 쓰지. 어차피 여 학교를 내가 목표로 하고 있잖아. 그런데 건대는 70%고 기준 2.9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건대하고 동국대가 약간 꼭 고교를 유형을 나눈다라고 보기 좀 어렵지만 타겟팅하는 학생들이 틀린 것 같아요. 건대는 그래도 자사고를 좀 중심으로 하고 일반고를 좀 더 주력으로 보는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 일반고 우수한에 대해서 나온 것 같다라고 보는 것 같고, 동국대는 일반고 좋은데 외고도 나쁘진 않은 거야. 그러니까 몇몇 특정. 왜냐하면 어문계열 학과들은 그치. 솔직히 예. 그렇잖아요. 부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또 보듬을 수 있지 않나. 예, 여기 또 부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가 볼 때 동국대 70% 코드 4등급이 설정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외고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진짜 동국대가 정말 중요한 대학인 거죠.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일반고 소위 말해서 이 주변에 있는 일반고 학생들이 이 전형 딱 보면 나도 4등급인데 동국대가 붙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하는 학부모는 없겠죠. 없지만 그래도 요런 성적대가 등장한다라는 거를 제가 쓰자 말자가 아니라 경쟁자 집단이 누가 들어오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종합전형은 뭐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시고 보시는 분 중에서도 저랑 반대 생각 갖고 계신 분 워낙 많을 수 있는데 저는 진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종합전형에서의 서류 평가라고 하는 거, 서류를 분석하는 거, 저도 그걸 분석하지만 이게 진짜 너무 웃긴 거야. 기회 보면 기걸이고 진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100% 우리가 딱 이 학교입니다 얘기가 되게 어렵다니까요. 분석을 통해서 비교해서 대입을 하는 거예요, 수학처럼. 그래서 이 전형에 요구하는 특징, 내가 생활 기록부를 봤을 때 내가 바라본 그 특징들이 매치가 되면 그럼 쓰자의 마인드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정확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 더의 변수가 뭐냐면 경쟁자 집단이에요. 그나마 일반고 애들이 들어오면 좋아. 일반고끼리는 진짜 누가 어떻게 더 될지 몰라.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게 표준 편차 이런 거 따져보면 조금 더 우수한 애들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특목에 들어오면 얘기가 틀려. 왜? 활동 내용을 직접 비교하면 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솔직히 저는 일반고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동국대하고 건국대 중에 어디를 쓰는 게 더 낫냐? 입결로만 보면은 대다수 일반고 애들이 동대 동대 씁니다. 쓰죠. 왜냐면 조던학교 50%거 기준에 좀 더 그러니까. 낫거든. 근데 저는 거꾸로 얘기해요. 건대 써라. 왜냐? 70% 80% 컷을 해도 입시 결과값이 별 차이가 안 난다는 건 다 거기에 애들이 경쟁하고 있는 거다. 물론 자사고 애들하고 비교하거나 하면은 또 불리할 수도 있지만 특목 애들에 대한 접근이 녹록지가 않다. 차라리 일반고는 광역시 자사고랑 경쟁이 나올 수 있다. 왜? 광역시 자사고 중에서 우수한 학교들도 있지만 생각보다 일반고와 비스무리한 자사고도 되게 많아요. 그런 집단들하고 잘 경쟁이 낮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비교를 해본 거고, 숙명여대는 그냥 딱 저는 이걸 보고 그냥 알았습니다. 아, 정말 일반고 여학생들이 그렇게까지 선호하지 않는다. 물론 3등급 때니까 아마 자사고 학생들 그리고 3.38이면 외고 여학생들이 숙명여대를 타겟팅 했을 거예요. 왜냐면 건대 동대 좀 애매할 수 있고 불안정한데 아무튼 여대니까 제한된 조건 안에서는 일반고 여학생들 뭐 특목 솔직히 여학생들 외고 여학생들이 승부하면 이길 수 있죠. 당연히 그걸 저는 더 노렸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일반고 학생들도 기준했을 때 건대, 동대, 숙명여대를 딱 노리고 타겟팅을 한다고 하면은 숙명여대를 타겟팅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건대, 동대를 쓰기가 뭐하니까 숙대를 타겟팅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2등급 초반보다는 2등급 초중반 때 있는 애들은 건대, 동대? 근데 애매해. 그러면 일단 숙대는 가야 되지 않나? 근데 면접형이네? 하고 들어가면서 더 크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게 무시라기보다는 학생들의 선호도라는 게 분명히 있고 호불호라는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홍익대학교는 그냥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이거 맞추니까 간 거다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일단 2.7이에요. 그리고 학교가 50% 컷은 보여주지 않아요. 70%컷 기준에서 보고 있는데 입결 기준했을 때 이 라인에서 제일 높아요.
평균이. 그 얘기는 일단은 최저를 준비할 수 있는 학생. 그러면 홍익 때는 정말 특목 거의 없어요. 저 최저를 맞출 정도면은 더 위에 있는 학교들이 노리거든요. 그렇죠. 아예 내신이 되는 애들이 여기까지 해서 홍대를 쓰려고 생각하지 않죠. 왜냐면 대체제가 너무 많아요. 거의 일반고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이게 종합이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예상했을 때 N수생들이 많을 겁니다. 작년 기준에서. 그렇죠. 왜냐면 수능이 안 됐다가 수능으로 해서 도전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아니면 그렇죠. 예를 들면 정시러 아니면 이제 논술러들이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다른 옵션이 없으니까. 하지만 일반고 기준에서 저는 2.3, 2.4, 2.5 이내 정도 된다라고 하면 최저만 맞출 수 있다 하면 저는 한 장 정도 쓰는 게 여기서는 가장 확률이 높을 수 있다. 얘가. 마치기만 하면. 인문계열 입결하고 좀 자연계열 입결을 보시면요. 아까 봤던 추천보다 더 입결의 편차값이 더 많이 났죠. 지금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의 자연계열인데 불구하고 70%급 기준에서 3등급이 넘어가는 학교가 동국대밖에 없어요. 다른 학교들 보시면 다 2등급 중반대. 후반도 별로 없어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자연계열에서 지금 보시고 있는 라인의 기준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건 중앙대 라인을 제외하면은 일단 과고 애들은 없다. 라고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요 밑으로는 일반고 대 자사고의 경쟁의 가능성이 되게 크다. 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다. 근데 자사고도 상위 등급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사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는 여기는 일반고 1, 2등급 대와 자사고 2 후반에서 3등급 대 애들의 경쟁이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입시 결과 컷으로만 따져봤을 때 아무리 뭐 어떤 학교다 고교 유형이다 하더라도 2등급 후반은 걸려줘야 된다. 정도의 기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일반고 학생들은 저 50%컷 아니라 그게 무조건 안에 그게 들어간다. 안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원을 할 때 네. 일단 서류를 분석을 못하면 네. 최소한 저게 입결에 참고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지원을 해볼만 하냐 안 해볼만 하냐. 그러면 네. 지원을 해볼만 하다라는 가장 심플한 방법은요. 학교 대다수가 이제 오픈해서 보여주는 50% 컷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이 아닙니다. 50%. 평균 컷 말고 50% 컷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는 무조건 일단 전교과 기준한 내신 역량이 무조건 높아야 된다가 기준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서류가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냐 아니면 내가 면접 준비가 가능하냐를 따져보시는 게 일반고 학생 입장에서는 이제 좀 지원할 때 기준 서열을 세우기가 좋죠. 근데 그게 넘어가는 상황에서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운을 바라는 거라고 저는 봐요.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한 장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전략을 다 짜버리면은 결국에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주사에 던져서 6 나오길 바랐는데 6번만 딱 던져야 돼. 6번 안에 6이 나오면 상관없다니까. 근데 6번 안에 6이 안 나오면 다 망하는 게임이겠지. 그러니까 이게 운빨 게임으로 가면 안 된다고 보는 거야. 입시는 운빨 게임이 아니야. 근데 학생들은 운빨로 하니까. 그리고 솔직히 컨설팅 하는 몇몇 분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운빨은 없어요. 어떻게 입시에 운빨이 어디 있습니까? 로또도 아니고. 그랬으면 입시 컨설팅 받지 마시고요. 그 전보로 가세요. 그게 훨씬 운빨인 거야. 부적사시는 게 훨씬 확률이 높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게 생각보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거 비교해가지고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입시 결과라고 하는 거 전체적인 흐름들을 보셔야 되고, 지원하는 집단이 내가 경쟁해볼 만한지, 각 전형별 요소가 내가 조금 더 강점 갖고 있는지, 따져보고 나서 그게 나쁘지 않아. 그랬을 때 내 입결이 조금 안 좋아도 내가 한 장 쓰지. 이 마인드로 가는 건데, 그게 아니면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자연계 기준 했을 때는 아무래도 과학고보다는 요 자사고가 대부분이 자연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는 이 자사고가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일반고 기준 했을 때 막 2등급 중반에서도 붙는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있어요. 예, 네. 경쟁력을 의외로 갖추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생기부를 봤을 때
해볼 만한 친구도 많고. 왜냐면 경쟁자 집단이 어차피 자사고가 대다수예요. 그치. 일반고 아니면 자사고. 그 일반고 2등급 후반대 있는 애들이 이거 종합 안 쓸 것 같아? 자연계를 쓴다고. 자연계들은 써. 자연계는 그게 있어. 왜냐면 자기는 학교 가서 자연계를 등수 쭉 나열해서 보면 알거든? 2등급 초반이 왜 여기를 써? 우리 학교 2등급 초반은 저 위에를 쓰는데? 이렇게 되는 학교들이 있단 말이야. 아까 얘기한 과거 비평자 이런 학교들. 그냥 씁니다. 여기는. 그러다 보니 의외로 평범한 일반고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잘 분석이 되어 있으면 써볼만 하다. 한 장 정도, 한두 장 정도. 근데 그 정도의 기준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서도 동국대 딱 보시면 유일하게 이제 3등급 대죠. 그러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제 외고 중심으로 4등급인데 3등급 중후반 때는 아마 광사고 애들도 많이 뽑혔을 거라고 뭐 추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국대가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진로 역량이나 다른 외부 서류평가적인 요소를 좀 더 많이 반영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면접에서의 그 평가 요소가 매우 틀린 걸 수도 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자보다는 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면접으로. 면접에서 교수님들이 질의응답을 받으면서 판단했을 때 이미 내신 성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단계니까 앞단계에서 다 뽑아놓고 면접에서도 그냥 뭐 성적과 학업 역량을 우선해 뽑는다? 동국대는 조금 다른 이면을 보고 있는 게 아니다. 진짜 부처님의 마음으로 보는 걸 수 있습니다. 관심법으로. 그럴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런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일반고에서 3등급 때 쓰는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렇죠. 예, 개인적으로 그런 네. 생각을 한 2.5까지는 그래도 해볼 만하지 않나. 앞쪽은 일반고, 뒤쪽은 뒤쪽은 자사고에 가서 그렇죠. 훨씬 크다고 보니까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좋고, 숙명여대는 아까 본 거랑 흐름은 똑같죠? 이제 건국대, 동국대, 이제 뭐 숙명여대. 근데 자연계에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자연계는 숙명여대에서도 일반고 학생들 기준으로 했을 때 경쟁력 있는 애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있다. 하지만 선호도상에서는 어느 정도 기준점은 보여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 홍익대는 뭐 그냥 찾아. 그냥 뭐 고민하지 마시고 찾아 맞추면 일단 예비 순번 뭐 한 두 자리 숫자 초반에 걸려 있다 하면은 한번 꼭 기다리시는 거를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를 지금 봤을 때 가장 간격차가 적은 게 경희대예요. 전반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라인에서 중앙대가 탐구형하고 융합형이라는 두 가지 형태를 띠고 있고, 요 중앙대까지는 아마 과학고 학생들 아니면 이제 전사고 학생들이 나름대로 이제 지원을 많이 했다면, 오히려 경희대는 일반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더 많이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반고 학생들한테는 경희대하고 시립대를 좀 더 권해주겠죠. 편차값도 그렇고 그만큼 역량이 있는 친구들을 기준했을 때. 차라리 만약 2등급 중반이 넘어가는 정도 라인이다. 2등급 초중반 정도 된다 하면 저는 솔직히 경희대 시립대를 그렇게 권해주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는 진짜 일반고 기준하면 1등급 후반대 애들이 진짜 쭉 줄 서 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말씀드렸지만 요 1등급 후반이라고 하는 애들이 엄청난 딜레마예요. 무슨 딜레마? 여기가 마지노선이랄까요? 중경시립 마지노선. 그러니까 요즘에 아무리 건국대가 좋아지고 동국대가 좋아지고 뭐 홍익대 신촌에 있으니까 뭐 핫하다. 다 좋은데 그건 그냥 핫한 걸로 끝난 거예요. 학교에 대한 기준은 굉장히 우리나라 보수적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기준에서 1등급 대 학생들한테는 그래도 경희대는 갔어. 시립대는 갔어라는 게 필요한 상황인 거고, 부모님들도 거기까지를 요구하시죠. 대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경희대가 정말 줄 섭니다.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는 2등급 거의 초반대까지 정도에서 일반고가, 시립대도 마찬가지고, 건국대, 동국대는 뭐 1등 후반부터 쭉 나열은 하지만 실제로는 2등급 초반대에서 줄을 이룬다. 숙명여대는 뭐 말씀드렸고, 뭐 중앙대에 이제 올해 탐구형이라 불리는 저 서류형, 지금 2.23, 2.66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2등급 초반대까지 일반고 중심, 그 다음에 아마 2등급 중후반대에 자사고 아니면 얘기한 과거 비평준화 일반고 출신들이 가능성이 되게 크다.
의학 계열은 그냥 한번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라인도 의학 계열 학과를 갖고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좀 눈여겨볼 만한 뭐 계열이라면 약대를 거의 대부분들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약대 기준 해가지고 한번 그냥 살펴보시면 추천 전형 기준에서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가톨릭대라고 하는 요 네 개의 대학 기준 했을 때 아무리 못해도 1.1 이내에 들어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중앙대부터는 약간 느낌이 틀리죠. 물론 중앙대는 4, 5예요. 이 약대가 약대에서 4 보면은 거의 미친 거죠. 예, 거의 최고 난이도의 수능 최저. 그러니까 저는 최저 맞췄으니까 1.21이 들어간 거지. 그치. 그게 아니면 솔직히 중앙대 약대가 서울대 다음으로 인지도가 있는 약대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4, 5만 맞춘다면 1.2도 붙을 수 있다. 예, 경희대가 과가 많죠. 의예과, 한의대, 인문자연, 치의약학 다 가지고 있죠. 여기서는 한의대 인문계열이 역시 인문계 끝판왕이다. 그쵸. 1.03. 반대로 한의대 자연계열이 의학계열에서 가장 인기가 없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1.58이에요. 입결 기준했을 때. 치의약학 다 기준하면 한 1.2대 이내. 의예는 1.0입니다. 의예는 1.0이고 건국대는 수의과 1.08. 근데 수능 최저가 없어요. 수능 최저가 없다 보니까 1.08이면은 서울대 1.06 다음입니다. 네. 이게 높고요. 동국대학교도 약대. 근데 동국대가 10과목 반영이잖아요. 네. 10과목 기준하면 1.0 나와요. 1.0. 무조건 1.0. 네. 1.0 일단 1.0이 나와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저 서류 때문에. 1.0. 숙명여대가 3합5예요. 숙명여대가 3합5인데 1.07. 네. 50% 기준했을 때. 왜냐면 2.94도 붙었어, 작년에. 그러니까 너무 낮잖아요. 그래서 제가 70%하고 50% 기준했을 때, 아, 저게 정상이다. 일반고 기준하면 1.07 라인인데, 3합5를 못 맞추니까 여기까지 떨어진 거야. 그렇지. 어떻게 보면은, 예, 우주의 기분이, 약사한테. 다 모인 겁니다. 2.94에 질러놓고, 3합5. 그럼 이거를 제가 거꾸로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이것도. 왜 이렇게 썼을까? 아마도 전사고 학생의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고 기준했을 때 예, 자사고까지는 쓰니까 추천을 전사고 2.94가 만약에 이걸 썼다라는 거는 그 학교 기준했을 때 데이터 자료들이 있었다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3합5가 어렵다 여학생들한테. 근데 추천이잖아요. 일반고 중심이고 네. 쓴다고 하면 자사고까지 쓸 수 있는데 저 2.94 일반고에서 썼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일반고에서 2.94인데 저 숙명여대 약대 쓸 겁니다라고 하면 학교에서 어떤 반응인지 안 봐도 뻔하니까. 그런데 추천을 받아가지고 2.94가 썼다라는 거는 노렸다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요것만큼은 저는 그냥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일반고도 참고하자. 개인적으로. 3합 5만 맞추실 때. 한번 참고해보자. 물론 2.94까지 오래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긴 하지만, 그 일반적인 논리상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여대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 거야. 네, 그쵸. 여대니까. 아무래도. 네, 뭐 여대를 제가 그냥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여학생들에 대한 수능 최저 충족률이라고 하는 게 약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 같은 극강인 게 아닌가. 50%가 1.07인데. 그러니까. 70%가 2.94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100% 거까지 하면요. 3등급도 있다. 그치. 그러면은 이거는 타겟팅을 하고 들어온 거거든. 알고 온 거지, 알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걸 알 수 있는 거는 약대를 많이 보내본 학교의 데이터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전사고이고 대충 생각을 해봤을 때 학교가 추정이 돼. 에, 예, S로 시작하면. 에. 그 학교가 아니야. 추정을 해볼 수 있지 않다. 추정이 가능하다. 일단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등급 초반 때 진짜 약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학생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이거 쓰자 말자의 문제가 아니라 추정을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방향상 아무리 봤을 때 이거는 노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값이 있는 거고. 다만 3합5가 진짜 어렵거든. 3합5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거 맞출 수 있으니까 쓰는 거죠. 경희대가 3합4인데 그 다음이란 말이야. 가톨릭대도 약대가 3합5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다. 종합전형은 조금 더 화려하죠. 편차값도 많이 나고. 그냥 종합전형은 제가 말씀을 그냥 하나 드릴게요. 그냥 종합전형에 보시는 모든 데이터 값은 다 차지하시고 그냥 1.1 넘어가는 데이터 값은 다 이게 넘어간다. 그냥 전사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1이 일단 넘어가서 합격을 했다. 뭐 1.3이다, 1.5다, 2점대다. 그냥 일단 다 전사고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고에서 제가 볼 때 합격할 수 있는 최대 마지노선으로 보는 게 약대를 기준했을 때 그나마 고려해 볼 만한 게 1.3 정도까지. 1.2 이내에는 들어가야 돼. 1.2 이내에는. 약대 기준했을 때. 그러니까 그게 넘어가는 데이터 값은 다 전사고 아니면은 광사고 1등급 대학생들. 네. 걔네들이다라고 그냥 단정 지어서 생각하셔도 됩니다. 물론 일반고에서 그러실 수 있어요. 1.5에도 붙었어요. 아, 붙을 수 있죠. 있죠. 근데 그게 너는 아니라고. 그리고 확률이 지극히 낮으니까. 그건 작년에 붙은 친구의 그렇죠. 그거지. 그게 너희들의 붙는 미래의 모습이 아니야. 니네가 붙는 미래의 모습은 내신이 일단은 1.1 안에 들어와 있어. 1.19는 돼줘야 어느 학교를 쓰든 해볼만 하는 거야. 요렇게 생각을 하시고 참고를 하세요. 왜냐면 이거는 뭐 얘기할 의미가 없어요. 뭐 2.58에 약대 붙고 3.17에 수의대 붙고 2.63에 치의 붙어요. 여대라는 특수성 추첨을 여기까지 줬다라는 거는 그렇죠. 그 학교가 갖고 있는 데이터 값이니까 다른 일반고에서 2.94에 추천 주겠습니까? 그것도 다른 것도 약대를 쓰겠다라고 하는데 추천 능력이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여기는 전사고, 자사고, 거기에 심지어는 이제 N수생 애들이 이제 던지는 거 있죠? 그렇죠. 이제 거기서 이제 주로 걸리는 거지. 현역, 평범한 일반고, 저희 인천지역 일반고 학생들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신다고 하면은 1.1 이내에서만 의대 혹은 치대를 한번 고려해 보시고 1.2 이내에서만 뭐 지금 보시는 수의, 뭐 약학, 뭐 한의 이런 거를 차라리 보시는 게 좀 더 합리적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탑10 혹은 이제 15위권이라고 하잖아요. 뭐 분들에 따라 틀려요. 여기까지 이제 상위권으로 보시는 네. 분들도 있고 여기까지를 중위권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조금 더 이렇게 짜게 그렇죠. 보시면. 근데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상위권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학교를 일반고 학생이 가려면 2.2 이내에는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2.3. 심해도 2.3 이내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프로테이지로만 따져보면은 6% 7%예요. 6% 안에 들어오는 집단은 일반고 기준에서 2.2를 맞추고 그렇죠. 네. 그런데 얘네들을 데리고 서울 중위권 대학 갔다라고 무시한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 말 같지도 않은 얘기.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학교에 들어간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그렇게 보면 안 되는 대단한 대학들이다. 여기까지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갔다라고 하면은 정말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껴안아 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정말 노력한 결과값들이 이 학교를 가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2등급들의 천국 그리고 진짜 2등급들의 희망 이라 불리는 국민대, 숭실대부터 해서 인하대 라인까지 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강 스카이학원과 함께하는 최강 입시 연구소의 김소장. 네, 지금까지 한 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